안녕하세요. 김유라입니다. 오늘은 니콜로 마키아벨리의 군주론 가져왔습니다. 이 책은 많은 분들이 제목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그런 책인데요. 저는 이 책을 이제 구입한 이유는 하도 이제 여러 가지 책들의 군주론, 니콜로 마키아벨리 군주론을 읽어봐야 한다라고 하니까 구입을 했고요. 구입한 이유는 굉장히 얇아서 매우 얇죠. 그래서 좀 만만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책이라서 구입을 했습니다. 어려운 내용 일 것 같아가지고 좀 망설이다가 읽게 됐고요. 군주론은 이걸 출간할 당시에 온 유럽이 충격에 빠졌다고 합니다. 절대 권력을 얻기 위한 무자비한 책략을 옹호하고 전통적인 도덕을 무시했기 때문이라고 해요. 어쨌든 정치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막 권력 투쟁과 음모의 세계 막 이런 것들을 들여다볼 수 있는 책이죠. 사실 이 책이 요즘에 들어서 자꾸 읽히는 이유가 정치 외교를 뭐 우리가 할 건 아니지만 인간관계, 처세, 비즈니스 전략 같은 것도 이걸 통해서 엿볼 수가 있는 거예요. 니콜로 마키아벨리 설명을 잠깐 하자면 29살의 나이로 중책을 맡은 후에 외교와 국방을 담당하는 최고 행정관의 비서가 된대요. 그래서 1500년도에 외교사절로 프랑스의 루이 12세에게 파견되어 통일된 나라의 국력에 도움이 되기도 했고요. 로마도 갔었고, 교황 율리우스 2세를 수행하기도 했고, 신성 로마 제국 막시밀리안 황제에게 외교 사절로 파견되기도 했고요. 이런 식으로 이탈리아에서 태어났지만 유럽 전역에서 많은 활동을 한 외교, 행정 이런 사절이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 안에서 깨달은 비밀들이 이 책에 많이 담겨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망하는지를 망한 국가, 잘된 국가를 다 봤잖아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엿볼 수가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통치자가 그의 새로운 소유지를 계속 지배하고 싶다면 다음 두 가지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첫째, 옛 군주의 가문은 멸문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새로운 지역을 통치하게 돼서 거기를 지배하고 싶다면 옛 군주의 가문을 멸문을 하래요. 좀 무섭지만 그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막 청산한다, 과거를 청산한다, 이런 것도 많이 하잖아요. 정권 바뀔 때마다 우리나라도 뭔가가 있기도 한 것 같습니다. 벌을 주거나 보복을 하거나 청산하거나 이런 것들을 의미하죠. 둘째, 그들의 법, 조세체계도 바꾸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신생 군주국은 옛 군주국과 하나가 될 것이다. 법과 세금을 바꾸지 않아야지 혼란스럽지도 않고 이렇게 이번 정권 바뀌니까 우리한테 손해야, 이익이야, 이게 없이 그냥 하라는 거죠. 법 조세체계 그대로 놔두면은 옛날과 똑같으니까 통치자 바뀌어도 별거 없네, 이런 마인드를 주기 위함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사장이 바뀐다고 해서 너무 규칙을 많이 바꾸면 싫을 수 있어요. 근데 사장이 바뀌어도 그냥 직원들이 똑같다면 괜찮겠죠. 정치적인 무질서는요, 미리 제대로 보면 쉽게 고칠 수 있대요. 그런데 오직 현명한 통치자만이 이와 같은 성견지명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진단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모든 사람이 인식할 만큼 커지도록 정치적 무질서가 방치되면 치료는 너무 늦은 것이다. 로마인은요, 우리 시대 현자들의 입술에서 매일 듣는 말, 시간을 벌면서 이익을 누리라는 말에도 유혹당하지 않았대요. 전쟁을 할 때. 오히려 그들은 자신의 힘과 신중함이 주는 이익만을 누렸다고 합니다. 시간은 모든 것을 휘몰아오면 악뿐만 아니라 선뿐만 아니라 악도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합니다. 전쟁을 피하지 않고 맞섰다는 이야기와 함께 들어있어요. 현명한 사람은 항상 위인의 발자취를 따르며 빼어난 사람을 모방한다. 그 자신의 능력이 그들에 필적하지 못한다 해도 적어도 위대함 근처까지 이를 수는 있다. 운에 덜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자신의 지위를 더 강하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운에 의지하지 않고 능력을 길러라, 위대함 근처에 이를 때까지 배워라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큰 인물을 다루면서 그들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면 옛 상처가 깨끗이 씻길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기만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을 세우면서 그 사람한테 새로운 걸 주면서 옛 상처가 깨끗하게 할 거라고 믿으면 안 된대요. 옛 상처는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뜻이죠. 폭력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폭력은 단 한 번만 가해져야 한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것이 어떤 맛인지를 잊을 것이고 따라서 덜 분해할 것이다. 폭력을 여러 번 하면 저 사람 폭력적이야, 나빠라고 하는데 딱 한 번 하면 잊어버린대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분열되는 게 적다는 얘기죠. 시혜는 서서히 베풀어야 한다. 이렇게 하면 그것은 더 좋은 맛이 날 것이다. 그러니까 뭔가 좋은 걸 줄 때는 한 번에 확 주는 게 아니라 조금씩 베풀어서 작은 것에 고맙도록 하라는 얘기죠. 무엇보다 군주는 신민과 함께 살 때 어떤 예기치 않은 상황이 오더라도 그 상황이 유리한 것이든 불리한 것이든 자신의 행동을 바꾸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역경이 와서 해를 가할 필요가 생긴다 해도 이미 그렇게 할 시간이 없기 때문이다. 또 그가 시혜를 베푼다 해도 무익하니 사람들이 그것을 어쩔 수 없어서 하는 것을 생각하기 때문이며 그래서 누구에게도 감사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쪽 붙었다 저쪽 붙었다 하지 말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에게 나쁜 짓을 할 것이라고 예상한 사람들에게서 오대를 받을 때 은혜를 베푼 그 사람에게 더 큰 빚을 느낀다. 그러니까 저 사람 너무 싸가지가 없어, 인성이 쓰레기야 라고 했는데 엄청 잘해 나한테. 그럼 막 감동받는 거죠. 어머 아니었네. 근데 지지를 많이 받은 지도자, 막 전 국민이 막 하늘처럼 기대했던 지도자가 뭔가 실수하거나 잘못을 하면 막 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약간 이런 책이나 이런 걸 공부하신 분들은 약간 나쁜 남자 같은, 나쁜 여자 같은 포지션으로 일부러 이상한 이미지를 만들고 대신에 그 사람이 잘하면 일 잘하네? 저 사람 나쁜데 잘하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실제로. 어떤 침략자와도 동등하게 대적할 수 있는 군대를 모으기에 충분한 인력이나 돈을 가진 군주들은 홀로 설 수 있다고 말하겠다. 사람이 많이 있고 군대가 있고 돈이 있고 내 편이 많은 사람들은 홀로 설 수 있대요. 하지만 그럴 수 없는 군주는 항상 타인에게 의지해야 한다. 적과 스스로 맞설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런 군주는 힘이 없는 거죠. 나아가 악덕이 국가를 지키는 데 필요하다면 그로 인해 비난을 받는 것에 움츠러들어서는 안 된다. 자, 굉장히 안 좋은 것인데도 국가를 지키는 데 필요하다면 비난을 받아도 괜찮다라고 합니다. 모든 것을 고려해 볼 때 군주는 덕으로 보이는 것들의 일부는 실행하면 자신을 파멸시키고, 자, 덕으로 보이는 건데도 나를 파멸하고요. 악덕으로 보이는 것들의 일부는 자신에게 안전과 번영을 가져다 줄 것을 깨달을 것이기 때문이다. 원망을 들어도 끝까지 밀어붙이고 해내면 역사가 말해줄 수 있죠. 그거 옛날에는 그랬는데 지나고 보니까 좋았어. 혹은 그때 그걸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선택을 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때 그걸 하면 안 됐었어 라는 것들이 밝혀지죠. 군주는 여기서 이제 군주 왕 이렇게 나오는데 리더라고 바꿀 수도 있겠죠. 우리 현대적으로 봤을 때요. 군주는 다른 사람의 주장을 믿고 행동 취하는데 신중해야 하며 지나치게 두려워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 그의 행동은 신중함과 인간에 의해 절제되어야 하며 과신으로 인해 경솔해지거나 불신으로 인해 감당할 수 없게 되어서는 안 된다. 남의 말을 듣고 실행하는 거 정말 신중해야 한다고 합니다. 남을 막 너무 믿거나 너무 못 믿거나 그런 거 위험하다고 얘기해요. 위대하고 고귀한 마음이 아니라 돈으로 산 우정은 그 대가는 지불 받겠지만 오래 지속될 수 없고 아무것도 낳지 못한다. 정말 마음으로 산 우정이 아니라 그냥 선물 주고 막 잘 보이고 해서 얻는 거는 오래 갈 수가 없어요. 인간은 자기 자신을 두려운 존재로 만드는 사람보다 자기 자신을 사랑받는 존재로 만든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것을 덜 염려한다. 그러니까 나한테 되게 사랑으로 대하는 사람한테 해를 끼친다는 거예요. 왜? 만만한 거죠, 한마디로. 사랑은
감사의 끈을 확보가 된대요. 그래서 감사를 버리면 된대요. 그 사람한테 감사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버리면 그냥 끝이에요. 근데 인간은 비열해서 자기에게 이익이 된다면 언제든지 그걸 끊어버린다고 합니다.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끊어버린대요. 하지만 두려운 존재, 저 사람은 잘못하면 내가 막 소송을 당할 것 같고 뭔가 벌을 받을 것 같아요. 두려움은요, 처벌에 대한 공포로 강화가 되니 항상 효과적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친절한 사람들 보면은 항상 배신을 한두 번은 당해요. 왜? 두려워하지 않아요. 친절하고 따뜻하고 사랑의 말을 하는 사람들은 그냥 자기한테 이익이 안 되면 훅 떠나버립니다. 근데 두려움의 처벌은 공포가 있기 때문에 항상 효과적이다. 그래서 군주는요, 여기서 리더는, 사장은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스스로를 두렵게 여겨지도록 만들되 사랑은 받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미움을 받지는 않도록 해야 한다. 미움을 또 받으면 안 된대요. 어렵네요. 군주가 경멸을 받는 것은 변덕스럽고 경박하고 유약하고 비겁하고 우유부단하다는 평판을 얻을 때이다. 군주는 이것을 전염병인 양 피해야 하며 그의 행동에서 당당함, 용맹함, 진지함, 강함을 보이려고 노력해야 한다. 이랬다 저랬다 하고 막 함부로 말하고 약하고 용기가 없고 결정할 때 잘 못 내리고 이러면은 아주 평가가 나쁘죠. 이거 리더나 우리 상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떠한 군주도요, 신민의 무장을 해제한 적은 없었대요. 신민은 믿을 신자에 그런 시민 그런 뜻인가요? 네. 한자가 안 써 있어가지고 오히려 신민이 무장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면 항상 그들에게 무기를 주었대요. 자, 그런 사람들이 무장을 해제하지 않고요, 무장되어 있게 했대요. 왜냐하면 신민을 무장시킴으로써 자신을 무장시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의심스러웠던 사람은 충성스러워지고요. 뭔가 이렇게 딱 몽둥이를 들고 있으면은 우리 나라를 지켜야 돼 이렇게 되는 거죠. 충성스러웠던 사람은 여전히 충성스러울 뿐 아니라 단지 당신의 신민에 불과했던 이들이 열렬한 지지자로 바뀐다. 게다가 모든 사람을 무장시키는 것은 불가능하기에 일부에게만 이 특권을 주면 다른 사람을 더 엄하게 다룰 수 있다. 그 소규모의 이렇게 장을 두는 거죠. 그룹장이나 조장 같이. 그리고 이러한 차별적인 특권은 이것을 인식한 그들에게 더 많은 의무를 지을 것이다. 그래서 엄하게 다루기 위해서 차별적인 특권을 줘라. 우리 반장 뽑듯이 그런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들에게 그런 걸 주면 열심히 하죠. 나는 요새를 세우는 사람도 세우지 않는 사람도 칭찬한다. 그리고 요새를 신뢰해서 인민에게 미움받는 것을 염려하지 않는 사람을 비난한다. 예를 들면 요새를 세워놓고요. 무슨 일 생기면 요새로 피하면 돼. 안전한 곳이 있어라고 해서 인민을 우습게 보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유부단한 군주. 가끔 리더나 이렇게 왕들 중에 막 우유부단한 사람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요, 눈앞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 보통 중립의 길을 걸으며 대개는 파멸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러나 당신이 과감하게 한쪽 편에 대한 지지를 선언할 경우 그 편이 승리하면 승자가 강력해서 당신이 그의 처분에 맡겨진다고 해도 이쪽에 지지를 했는데 이쪽에 승리를 하는 거예요. 그럼 승자가 엄청 강해져가지고 이 사람이 나를 미워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는 이미 당신에게 신세를, 잘못 말했다. 죄송해요. 네. 내가 이쪽을 지지했는데 이쪽이 승리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나한테 신세를 졌고 나와 우호적 결속을 맺을 걸 약속을 한대요. 반면에 이쪽에 내가 동맹한 곳이 패배하고 여기가 이긴다면, 자, 그러면 이 리더가 나에게 피난처를 제공할 것이라고 합니다. 가능한 한 당신을 도울 것이며 당신들은 이제 운명 공동체가 되어 운명이 더 좋은 쪽으로 바뀔 날을 기다릴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중립에 있지 말라는 거예요. 이쪽에 붙든가 저쪽에 붙어서 이기면 덕을 보고 패배를 하더라도 이 사람 나를 보호해 줄 거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라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군주가 자신보다 더 강력한 사람과 공격적 동맹을 맺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당신들이 승자라면 당신은 그의 포로가 되기 때문이다. 군주는 다른 사람의 처분에 맡겨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지금 우리 정치적으로 미국 무역전쟁, 일본과도 굉장히 힘든 일들이 있죠.
이런 것도 우리보다 강한 국가랑 뭔가 상대를 하면요. 정말 포로처럼 그의 처분에 따라서 우리가 좌지우지 되는요. 어쩔 수 없죠. 힘이 약하니까. 여기 맺어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 지금 이 시대는 경제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안 맺을 수가 없죠. 그래서 국가가 더 부강해져야겠다라는 생각을 늘 많이 합니다. 네. 어떤 방식으로든 그의 도시 혹은 그의 국가의 번영을 증대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에게 기꺼이 상을 내려야 한다. 뿐만 아니라 한 해의 적당한 때에 전람회와 축제로 인민을 즐겁게 해야 된다. 그래서 온 도시 사람을 즐겁게 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은 상을 줘라. 그래서 국가에서 막 저축상도 주고 막 효부상도 주고 효도하는 사람, 저축 많이 하는 사람 다 상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좋은 브랜드 만든 사람도 뭐 브랜드에 대한 상도 주고 영화 관련된 상, 무슨 상 되게 많죠. 끝으로 좋은 얘기가 있어요. 운에 대한 이야기. 인간사는 얼마나 운에 지배되는가? 그리고 어떻게 운에 맞서야 하는가? 나는 오늘 화가 나면 평야를 덮치고 나무와 건물을 쓰러뜨리며 이곳의 흙을 휩쓸어가 저곳에 쌓아놓는 난폭한 강물에 비유한다. 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운이 나빠져가지고 막 이렇게 막 물이 막 강물 불어난 물이 돼버리면 모든 사람이 그 앞에 도망치고 그 기세에 굴복한대요. 꼼짝달싹 할 수 없게 만드는 게 운이라고 합니다. 운은 그에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제대로 준비되어 있지 않은 곳에서 위력을 드러내며, 그러니까 그 실력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 뭔가 미리 대비하지 않은 사람은 운이 나빠졌을 때 확 영향을 볼 수 있겠죠. 자신을 저지하기 위한 제방과 둑이 세워져 있지 않은 곳을 알고 거기로 기세를 돌린다. 제방과 둑이 쌓여 있으면 운 나쁘게 비가 많이 와도 넘치지 않겠죠. 근데 꼭 그쪽으로 위력을 드러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운이 정말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운에다 기대지 말고 우리 스스로가 제방과 둑을 쌓아서 그렇게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들어있는데 제가 나름대로 쉬운 문장을 좀 발췌를 해봤어요. 함정을 알아채기 위해서는 여우가 되어야 하고 늑대를 겁주기 위해서는 사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얘기해요. 니콜로 마키아벨리의 군주론 함께 해봤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줘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책 가지고 올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